1919년 4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날 시작이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42일 만에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세 분 3.1운동 때 발표됐던 독립선언서 그 첫 문장 아세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웠잖아요. 아, 그때 이것도 외웠어요. 네. 오. 모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부터 시작. 네, 우리말인 듯 우리말 아닌 듯한 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국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선언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네. 선언이라는 건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선언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했으니까 독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3.1운동 때 이 독립을 자축하는 만세를 불렀던 겁니다. 요즘 결혼식장 가면은 왜 신랑이 만세함창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혼식을 자축하는 거잖아요. 3.1운동 독립 때도 이게 뭐 독립을 요청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축을 하는 그런 만세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의 독립은 1919년 3월 1일 날 한 거예요. 이렇게 독립을 이루었으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세웠던 건데요. 임시정부에 참여한 분들 보면 안창호, 김규식, 김구, 신채호, 이광수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라는 게 그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아니라 상하이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때 상하이에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하이는 중국 땅이었지만 서양 여러 나라들이 조차하고 있는 조계지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방해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또 이 상하이에는 3.1운동 이전부터 활동하던 신한청년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장소를 옮겨요. 일본군에 쫓겨가지고 항주로 갔다가 또 충칭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1945년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일본과 싸운 그런 아주 거의 유일한 단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4월 11일 날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국호 지금 뭐 나라 이름을 한번 쓰고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라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나라 이름이 뭐였죠? 대한제국이었어요. 네. 대한제국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를 되찾아서 대한제국을 다시 세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가 싸워서 황제한테 이 나라를 돌려줘야 되지? 이게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라고 한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은 그대로 두고 제국을 민국으로 고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야,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게 500년 동안 왕이 주인인 나라를 네. 하루 만에 다 모여서 대한민국으로 정하면서 네.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해요. 그 29명의 독립투사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왕이 통치하는 게 당연했을 텐데 언제부터 그 개념을 알았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왕이 없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화국의 모델을 미국에서 발견을 합니다.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1883년에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민영희,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갓쓰고 도포 있고 미국 갔던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미국에 가서 여기에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귀국해서 고종에게 이걸 보고를 해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거긴 국왕이었고 대통령이라는 게 있는데 4년마다 바꿉니다. 선거 4년마다 하잖아요. 네. 고종이 신기하게 듣긴 했지만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뜨끔했겠지. 그렇죠. 네, 나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색을 안 하다가 14년 뒤에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황제가 돼요. 공화국으로 가는 길하고 정반대 길로 가가지고 황제권을 강화하겠다 이러고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겼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황제 책임 아니야?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러니 이 나라를 되찾았을 때 대한제국으로 다시 못 돌리겠다. 네.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자, 이래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라 이름 정했으니까 이제 헌법 한번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라에 그죠? 그렇죠. 네. 나라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헌법을 정하는데요. 4월 10일 밤 10시부터 밤샘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정해요. 이 헌법의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선포문, 헌장, 선서문, 정강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헌장 10개조가 헌법의 실제 내용이 됩니다. 그 제1조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 1948년에 제정된 재헌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요즘 우리 헌법 이게 1987년에 개정이 된 건데 지금 헌법의 제1조 제1항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요. 그 출발이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였던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이 혁명도 100년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 하루 만에 민주공화국을 이뤄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논의는 하룻밤을 했지만은 사실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 그전부터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민주공화국의 틀 안에서 논의를 계속해 왔던 거죠. 자, 이 임시헌장의 1조는 그렇고요. 3조에서는 국민의 평등권, 4조는 국민의 자유권, 5조는 국민의 참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여기 이제 3조하고 5조가 좀 중요한데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이렇게 돼요. 여기서 3조는요. 우리가 1000년 이상 신분제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네. 높은 신분, 낮은 신분 이 차별이 있었는데 신분제가 갑오개혁 때 폐지된 이후 신분이나 빈부 차이에 따른 차별 이거 전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남녀 차별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어요. 이 남녀 차별을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는요. 3.1운동 때 만세를 부를 때 남녀의 구별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나와서 만세를 불렀으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울 이 나라의 주인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은 거죠. 5조는 참정권을 규정한 거예요. 선거권, 피선거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평등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당연한 걸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성이 투표하는 이 여성 참정권이요. 이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정한 나라는 정말 뜻밖의 나라인데 뉴질랜드였어요. 뉴질랜드가 1893년에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요. 민주주의가 아주 일찍 발전했다는 미국이 1920년이고요. 영국이 1928년, 일본 1945년, 프랑스 1946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비록 나라를 잃어서 실제로 뭐 투표할 일은 없었지만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했다는 게 1919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좀 앞서갔네요. 그렇죠.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1948년 해방된 다음에 5월 10일 날 재헌의회 선거를 할 때 이게 첫 번째 선거였잖아요. 이때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임시 헌장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임시헌장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 앞서갔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